절대좌표는 오토캐드의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라면 상대좌표는 현재 위치에서 떨어진 거리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쓰냐면 앞에 이렇게 골뱅이를 붙입니다. 골뱅이를 붙이고 x의 거리 쉼표 y 방향의 거리 이렇게 됩니다. x방향의 거리, y방향의 거리. 현지점에서부터 x방향의 거리, y방향의 거리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상대좌표예요. 상대적이라는 말이 그 아래 하나 더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상대적이다라는 이야기는 현재로부터란 뜻입니다. 지금 있는 이 위치로부터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쪽이 어디일까요? 손으로 한번 가르쳐 보시죠. 앞쪽이 어딘가요? 이쪽이죠. 다시요. 앞쪽이 어디라고요? 이쪽이죠. 여러분들이 보는 앞쪽과 제가 보는 앞쪽이 다르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바로 앞쪽이 이쪽인 거죠. 근데 제가 보는 위치에서 앞쪽은 이쪽이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위치, 현재 포인트가 찍힌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게 이제 상대적인 좌표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좌표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언제 쓰냐면 리밋 설정할 때요. 그러니까 CAD 도면 설정할 때. 도면 설정할 때 쓰고 그 외엔 쓸 일이 없어요. 그럼 상대좌표하고 상대좌표를 훨씬 더 많이 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원론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상대좌표로 풀어보겠습니다. 상대좌표를 쓸 때는 반드시 앞에 뭘 붙여야 된다고요? 골뱅이요. 이 골뱅이가 상대좌표와 절대좌표를 구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예제를 보시면 뭐로 나와 있나요? 좌표인가요? 거리인가요? 거리로 나와 있죠. 우린 이걸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길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거리란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면 원점에서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만들고 도면 새로 끄집어내고 하나 만들고 도면 새로 끄집어내고. 이해되시나요? 한 도면이라 다 할 수가 없죠. 자, 쉬운 거부터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보세요.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자, 처음에 라인,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점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점은 절대좌표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여기다 그냥 0,0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 원점이 잡힙니다. 그 다음 이렇게요. 이 방향이죠. 수평 방향이죠. 수평 방향은 무조건 y가 0입니다. 수직 방향은요. 무조건 x가 0입니다. 그러면 선의 길이만 지정해 주는데 방향만 읽으면 돼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플러스.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 오른쪽으로 가요. 선의 길이가 100mm고 쉼표 수평입니다. y0. 그리고 엔터. 자, 수평으로 그려진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자, 골뱅이 위로 올라가요. x가 0, y가 100. 그리고 엔터. 자, 수직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왼쪽으로 가요. 마이너스. 선의 길이 100, y 0. 자, 수평선 그려진 거 맞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자, 언두. 그 다음 그냥 클로즈. 자, 상대좌표로 그리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 두 번째 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돼 있고 전체 길이가 80입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60이 되겠군요. 여기 나머지 나와 있죠? 전체 길이가 60이고 여기가 20이니까 요 높이가 40이 되는군요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군요. 자, 같이 합니다. 라인 시작점은 0,0. 그 다음 골뱅이 선의 길이가 80mm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80이네요. 80 콤마 Y 방향으로 움직인 건 없죠. 그러니까 0 그리고 엔터.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80mm짜리 선이 그려졌네요. 자, 이번엔 선이 수직으로 그려집니다. 위로 올라가네요. 플러스 20이네요. 근데 X방향은 어떤가요? 움직인 게 없죠? 그러니까 0. 자, 골뱅이 X가 0, 쉼표 Y가 20. 그리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선이 어떻게 가나요? 대각선으로 가죠. 아까 우리 대각선의 예제 봤었죠. 골뱅이 가로 열고 X 쉼표 Y. 그죠? 자, 근데 방향은 먼저 X 방향을 봅시다. X가 오른쪽으로 가나요? 왼쪽으로 가나요? 선이 오른쪽으로 그려지나요? 왼쪽으로 그려지나요? 왼쪽으로 그려지죠. 그렇다면 골뱅이 마이너스군요. 선의 길이는 80에서 20을 빼니까 60mm. 네. 마이너스 60mm이고, 그 다음 선이 위로 올라가나요? 아래로 내려가나요? 위로 올라가죠. 네. Y방향은 플러스고, 자, 60에서 20mm를 빼니까 40mm. 네, 플러스 40이네요. 자, 대각선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골뱅이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자, 다시 봅니다. 선이 왼쪽으로 그려지네요. 자, 골뱅이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선의 길이는 20, 수평이니까 Y는 0. 자, 마이너스 20,0. 자, 다시 골뱅이. 자, 선이 수직으로 내려가네요. X가 0, 쉼표.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그리고 엔터. 자, 다시 골뱅이 선이 오른쪽으로 그려지네요. 플러스네요. 자, 선의 길이는 20, 플러스 20, 쉼표, 수평이네요. Y는 0. 자, 다시 골뱅이. 자, 수직으로 내려가네요. Y는, 아니, X는 0. 쉼표. 자, 수직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선의 길이가 20. 그리고 엔터. 자, 다시 골뱅이. 선이 왼쪽으로 그려졌네요. 마이너스. 선의 길이는 20. 그런데 수평이니까 X는 0. 마지막은 클로즈.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끝나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라인 시작점이 0,0입니다. 시작 0, 원점에서 시작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0,0 그리고 엔터. 항상 뭐부터 보냐면 x를 계산하고
그 다음 y를 계산하시면 돼요. x를 계산할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y를 계산할 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선의 길이는 30mm, 30mm, 전체 60mm, x방향이 전체 60이고 y방향은 30, 30, 30, 전체 길이가 90이고, 자, 그 중에서 원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립니다. 아, x가 플러스네요. 자, 그 다음에 선의 길이는 30. 그러니까 골뱅이 30, 콤마, 수평이니까 y는 0. 30, 0으로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그 다음 골뱅이 수직이네요. x는 0, 쉼표, y는 수직 위로 올라가죠. 플러스, 선의 길이는 30. 자, 그 다음 골뱅이, 자, x의 방향은 오른쪽으로, 선이 오른쪽으로 그려졌으니까 x는 플러스, 그 다음 선의 길이는 30, 그 다음 수평이니까 y는 0. 다시 골뱅이, 자, 수직으로 올라갔네요. 수직 방향이니까 x는 0, 쉼표, 자, 위로 올라갔네요. 플러스, 선의 길이는 30. 자, 다시 볼까요? 자, 골뱅이 수평인데 왼쪽으로 그려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선의 길이는 30, 쉼표, 수평이니까 y는 0. 자, 또 봅니다. 골뱅이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x가 0. 쉼표, 위로 올라갔네요. 플러스, 선의 길이는 30. 자, 다시 봅니다. 골뱅이, 자, 선이 왼쪽으로 그려지죠? 마이너스, 선의 길이가 30, 쉼표, 수평이니까 y는 0. 자, 마지막은 클로즈.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 과제물은 여기 절대좌표 40,45에서 시작하고 선의 길이가 190에 130인데 중요한 건 이 한 칸 간격이 10m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120mm, 여기가 180mm, 여기가 110mm, 여기가 170mm, 여기가 100mm. 달팽이처럼 10mm씩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는 거죠. 그죠? 자, 제가 후딱 그려볼 테니까 쭉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따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세요. 라인 시작점은 절대좌표니까 40,45라고 이렇게 골뱅이 없이 절대좌표를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골뱅이 190,0, 그 다음 골뱅이 0,130, 그 다음 방향이 왼쪽이잖아요. 마이너스 190,0.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골뱅이 0, 마이너스 120, 골뱅이 180,0, 골뱅이 0,110, 골뱅이 마이너스 170,0, 왼쪽이니까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아래쪽이니까 골뱅이 160,0, 골뱅이 0,90, 골뱅이 마이너스 150,0, 골뱅이 0, 마이너스 80, 골뱅이 140,0, 골뱅이 0,70, 골뱅이
마이너스 130, 0 골뱅이 0, 마이너스 60 골뱅이 120, 0 골뱅이 0, 50 골뱅이 마이너스 110, 0 골뱅이 0, 마이너스 40 골뱅이 100, 0 다시 골뱅이 0, 30 골뱅이 마이너스 90, 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80, 0 골뱅이 0, 10 골뱅이 마이너스 70, 0 더 이상 못 그려지니까 엔터. 첫 번째 것만 제가 보여드리죠. 라인 20, 20 그 다음 골뱅이 57, 0 그리고 27이다. 골뱅이 57, 0 골뱅이 0, 122 골뱅이 마이너스 57, 0 골뱅이 0, 마이너스 57 골뱅이 122, 0 골뱅이 0, 57 골뱅이 마이너스 57, 0 골뱅이 0, 마이너스 122 골뱅이 57, 0 골뱅이 0, 57 골뱅이 마이너스 122, 0 마지막은 클로즈.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상하게들 그리시더라고요. 나비 모양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점의 위치와 이건 선의 길이 두 개만 파악하시면 돼요. 요 짧은 선 있죠. 짧은 선과 이 긴 선의 길이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리기 쉬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상대 극좌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극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현재 위치에서 떨어진 거리인데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 거리, 그 다음에 방향 이렇게 씁니다. 쓰는 방법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극좌표입니다. 즉, 이 방향을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각도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0도 방향, 90도 방향 이렇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향 그럼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린 좀 더 정확하게 사용해야 되니까 이걸 각도로 바꾸면 됩니다. 거리 대신에 뭘 쓰면 돼요? 선의 길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길이와 각도 혹은 거리와 방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거리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화살표가 있죠. 이거 여러분들 키보드 한번 보세요. 쉼표 키입니다. 맞습니까? Shift 쉼표를 누르면 돼요. 즉 X와 Y를 분리하는 쉼표, 거리와 방향을 분리하는 쉼표.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각도 왼쪽이 더 크다, 길이. 될까요? 안 돼요. 이게 다 바뀌었죠, 그죠? 값 자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안 돼요. 참신하지만 안 됩니다. 또 하나. 자, 오토캐드가 영어권에서 개발되어졌죠?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라 사고방식과 영어권의 사고방식은 달라요. 알고 계시죠? 특히 말의 어순이 바뀌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물어봐요.
시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이면 100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두 블럭만 가세요. 혹은 이쪽으로 두 블럭만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먼저 나와요? 방향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얘는 방향이 뒤에가 있죠. 그러니까 두 블럭만 이쪽으로 가세요. 두 블럭만 이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별반 어색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영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영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한 60대 이상 70대 수업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색해 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상대 극좌표는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가 먼저 나온다고요? 거리가 먼저 나옵니다. 거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각도가 나오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 각도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할 건데 각도를 알아야 쓰겠죠. 그죠? 자, 혹시 그 군대 영화 좀 보신 적 있나요? 전쟁 영화. 그 진주만 같은 거. 남자들은 모르나요? 남학생들? 이런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 12시 방향에 적기 출현 이런 얘기가 나와요. 9시 방향에 적 출현 이런 얘기 나옵니다. 12시 방향이 어딜까요? 9시 방향은 어딜까요? 열두 시 방향은 진행하는 방향. 시계 이렇게 보잖아요. 진행하는 방향. 이해되시나요? 9시 방향은요. 시계가 이쪽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9시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죠. 12시 방향은 이쪽이 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12시 방향 여기고 9시 방향 이쪽이고 이해되시나요? 이게 이제 각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CAD에서 사용하는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뭐가 바뀌냐면 원점만 바뀝니다. 아까 우리 상대 좌표 할 때 어떻게 했나요? 계속 원점을 바꿔서 움직였죠. 마찬가지로 얘도 원점을 바꿔서 움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내용이 있습니다. 각도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네, 바로 각도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계의 3시 방향이 0도입니다. 얘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3시 방향 0도가 아예 안 바뀝니다.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무조건 3시 방향은 0도입니다. 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대신에 원점을 바뀔 수 있는 거죠. 원점이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0도, 30도, 6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플러스 방향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CCW라고 합니다. 이거 카운터 클락 와이즈. 클락 와이즈, 클락이 시계죠. 와이즈는 감기는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클락 와이즈 그러면 시계가 감기는 방향, 시계 방향.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시계 방향이죠. CW는 마이너스. 이해되셨나요? 카운터는 반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CCW 그러면 카운터 클락 와이즈, 시계가 감기는 반대 방향은 플러스, CW 카운터 클락 와이즈는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150도, 그 다음 마이너스 180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0도를 기준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극좌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억각이요.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선행학습을 했다면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때쯤 공부했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평균적으로 공부했다면 중학교 1학년쯤 공부하셨을 거예요. 평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 나란한 두 개의 선. 이걸 평행선이라고 하죠. 수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선. 여기에 이걸 말을 풀면 이거예요. 두 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선. 수직선. 그래서 가운데 글자 빼서 수선.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수선의 방향으로 그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선의 방향으로 거리를 측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선. 다시 말하면 수직선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아래 그림 나와 있죠? 거리를 측정할 때 어떤 방향으로 측정해요? 수직선의 방향. 다시 말하면 수선의 방향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여기 막곡지각, 동의각, 억각이 제일 중요해요. 오토캐드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기하학들이 다 오토캐드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프로그램을 짜봤습니다. 캐드 명령어를 만들어 보고 해봤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써요.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이런 거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유클리드 기하학이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저게 뭐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웠던 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원의 방정식, 뭐 타원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아마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겁니다. 이과라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했을 거고 보통은 중학교 때까지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본적으로 포물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까지는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교과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중학교 때 이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합니다. 근데 방정식을 쓰는 게 아니고 거기 나온 정의라고 하죠. 네, 그 정의를 사용하는 겁니다. 캐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방정식 자체가. 우린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정의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막곡지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차하는 두 개의 선 중 서로 마주보는 각. 그걸 맞곡지각이라고 합니다. 마주본다고 해서 맞곡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맞곡지각이 서로 같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의 각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막곡지각은 등각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아까도 설명하지만 저희는 정의만 기억하면 돼요. 실제로 저도 저걸 풀 자신은 없어요. 그냥 막곡지각은 등각입니다 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위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을 동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죠. 위각이라는 얘기는 위치가 동일한 각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란한 그러니까 나란한 평행선을 2등분했을 때 사선으로 이렇게 쭉 2등분했을 때 위치가 같은 각도는 등각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상이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상과 여기 있는 위상. 자, 수평선이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위치가 두 개가 같죠? 네. 이 위치가 같은, 위상이 같은 두 개의 각도는 같습니다. 수학 시간에 명제를 다 했어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할 능력은 제가 안 되고 그냥 명제만 기억하세요. 동위각, 위상이 같은 각은 등각, 같은 각도입니다. 그러면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의 각도와 여기의 각도는 어떤가요? 위상이 같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각도도 등각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각도는 어떤가요? 마주보고 있는 각도죠. 막곡지각이네요. 등각이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4개의 각은 동위각이면서 막곡지각이죠. 그러니까 이 4개의 각도는 다 똑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엇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린 거죠. 나라는 2개의 수평선을, 나라는 평행선을 2등분했을 때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이렇게 엇갈린 이 2개의 각도도 등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가 얘하고 막곡지각이라 각도가 같다 그랬죠. 여기도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Z자 모양으로 이렇게 엇갈려 있죠. 같은 각도가 되는군요. 이게 엇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이렇게 얘하고 얘가 또 엇각이 되는 거죠. 네, 이 각도도 등각이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라인. 아무데나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자, 원점이 1로 옵니다.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자, 0도 방향으로 먼저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요? 이렇게. 골뱅이 선의 길이가 100입니다. 그리고 쉬프트 쉼표. 근데 이 선의 방향이 어느 쪽이라고요? 0도 방향입니다. 그리고 엔터. 수평선으로 0도 방향으로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네. 훨씬, 그러니까 좌표보다 훨씬 쓰기 쉬워요. 자, 그 다음. 지금 현재점이 여기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 있던 원점이 이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자, 90도 방향으로 올려야 되겠군요. 자, 선의 길이, 골뱅이. 선의 길이는 100mm입니다. 오른쪽이 더 크다. 각도는 90도. 자, 역시 마찬가지로 원점이 1로 온 거죠. 자,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여기는 180도. 자, 선의 길이는 골뱅이 100mm, 오른쪽이 더 크다. 180도 방향이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있던 원점이 이제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현재 위치로. 여기가 0도, 180도, 여기가 270도인데,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방향이라 그랬죠? 마이너스 90도. 두 개가 똑같아요. 자, 보세요. 골뱅이 선의 길이 100만큼 270도. 자, 그려진 거 맞죠? 언두.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90도. 맞나요?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봅니다. 100만큼 45도. 자, 100만큼 45도 하니까 여기까지밖에 안 가네요. 왜 저 끝에까지 안 갔죠? 이거 실제로 제가 받아본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가야죠. 100만큼 45도 하면. 수업 시간에 실제로 물어보신 분, 이걸 물어보셨어요. 저 대각선의 선의 길이가 얼마죠? 100일까요?
자, 여러분들 피타고라스의 정리 기억나시나요? 3대 4대 5. 1대 1대 루트 2.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 루트 200입니다. 1.4142. 맞나요? 루트 2가 1.4142죠? 그러니까 100이니까 142.4142가 나오나요? 네. 그래서 그분한테 이걸 납득을 시켰더니 그분이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래서 실제로 자로 재서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그러고는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 화를 내셨어요. 왜 100에 45도 했는데 안 되냐? 잘못된 거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설명을 드려요. 대각선은 그러니까 수평 수직선보다 더 길죠? 루트 2만큼 더 길죠? 네. 그럼 이렇게 대각선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어려울 거 뭐 있습니까? 골뱅이 100, 100. 상대 좌표죠? 네. 도면을 그릴 때 상대 좌표만 가지고 그리지 않아요. 절대 좌표만 가지고 그리지 않아요. 이해되셨나요? 상대 좌표도 쓰고 절대 좌표도 쓰고. 근데 더 지나면 한 2주만 지나면 좌표 안 써요. 좌표 안 쓰고 도면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어쨌든 지금은 좌표를 공부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골뱅이 100, 100까지.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여러분들 정삼각형 모양 뭐 기억나시나요? 네. 자, 한번 해보죠. 라인 골뱅이 100만큼 0도. 일단 0도. 그러면 모서리 하나는 해결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선이 이렇게 가야 됩니다. 몇 도일까요? 자, 다시 보시죠. 원점이 여기 있던 원점이 이쪽으로 왔죠. 그러니까 원점이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입니다. 자, 우리 정삼각형의 내각은 알아요. 그죠? 여기가 몇 도요? 60도죠. 그럼 여기는 몇 도인가요? 30도. 아, 120도 방향이네요. 여기가 30이죠? 두 개 더 하니까 120도. 맞나요? 네. 골뱅이 선의 길이 100만큼 120도. 자, 다시요. 여기가 이제 원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0도고 여긴 90도입니다. 선이 이렇게 그려져야죠. 그죠? 자, 원래 여기가 60도예요. 근데 절반이니까 여기 30도네요. 여기는 180도고 그러니까 여기가 60도. 240도네요. 맞습니까? 0도부터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도를 따져야 됩니다. 내각이 60도죠. 그런데 270도 방향으로 등분이 됐죠. 2등분 됐죠. 왼쪽이 30도, 오른쪽이 30도. 그러니까 180도에서 60도를 더 내려가면 되네요. 240도. 골뱅이 선의 길이 100만큼 240도. 자, 이해되시나요? 엄두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120도. 마이너스 120도도 되겠고 언두 클로즈. 세 가지 방법 다 되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오각형을 그려봅시다. 자, 라인 시작점은 아무데나 클릭 골뱅이 100만큼 0도 방향. 그 다음 골뱅이 100만큼 72도 방향. 골뱅이 100만큼 144도 방향. 골뱅이 100만큼 216도 방향. 골뱅이 100만큼 288도 방향. 맞나요? 지금 플러스로만 그렸죠? 자, 여기서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144도 방향, 골뱅이 100만큼 마이너스 72도 방향. 어떻게든 상관없습니다. 플러스를 쓰셔도 되고 마이너스를 쓰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